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문제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남목자병원 이창훈 원장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아프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이죠. 툭하면 퇴행성 관절염, 나이 들었으니까 퇴행성 관절염, 조금만 쑤시고 아파도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말이 아주 무릎 손상이면 무조건 갖다 써도 되는 말처럼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의 양심상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더 이상 많이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 연골 손상에 대한 큰 개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골 손상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현대의학 기술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용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무언가 관절 안에 손상이 될 만한 과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연골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연골 손상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진단명으로 놓고 봐야 연골의 손상을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들을 찾을 수 있고요. 또 그 진단에 맞게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전문가가 아닌 다른 과에서는 연골 손상이라는 말 대신에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잘 모르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엑스레이를 보고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 제일 흔히 사용하는 병명이 퇴행성 관절염 초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무릎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이야기는 많은 오해와 아쉬움을 환자분께 전달하게 되는 그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크게 그 전신적인 관절염과 나뉘어지는 반대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치 어깨가 잘 안 돌아가면 오십견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불러버리고요. 더 이상의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전신 관절염의 카테고리 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관절염이나 이와 같은 그 면역계통의 이상에서 오는 관절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절을 싸고 있는 윤활막에서 시작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그 감염 질환이나 또 다른 손상이 대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요. 지금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 병명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잘 모르면 붙이는 이름은 더 이상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고 좀 더 세분화된 진단명을 사용하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뭉뚱그려진 병명은 의사들을 좀 게으르게 만들고요. 좀 더 정확한 진단명을 찾아서 치료하려기보다는 환자들에게 핑계를 돌리며 당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마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병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단명으로 병명이 정해져야 치료와 그 방법이 명확해지고 또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앞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어서 그 범주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만 찍고 정확하게 무릎을 진단하지 않으며 약만 먹는 진료로는 병을 호전시키기보다는 원인을 모른 채 그냥 방치해서 관절 손상의 그런 운명 속에 빠져들게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분의 무릎을 만져보고 설명 듣고 할 때 환자분의 병력을 귀담아 들으면서 손상된 부분을 예측하게 된다면 마치 낯을 놓고 기억자라고 생각해야 글을 읽는 것처럼 환자분을 퇴행성 관절염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내어서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안에는 상당 부분 환자분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만한 병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무릎이 아파왔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앓고 있는 환자분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무릎을 진찰해보니 환자분의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기보다는 추상후 관절염, 즉 다쳐서 생긴 그런 관절염이 더 정확한 진단명이라 할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은 그 당시 연골판이 손상되어 있었고요. 이것을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인해서 방치함으로 인해서 관절연골, 우리가 오도독뼈라고 하는 그 관절연골이 점차 손상되어서 망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분의 경우 65세 된 환자분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관절염으로 앓고 병원에서 관절염에 먹는 약, 소염제만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때로는 뼈주사도 맞으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면서 오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이분은 십자인대 손상이 40년 전에 있었던 분이고요. 그냥 아프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내다가 불안정한 무릎으로 인해서 연골판이 찢어지고 2차적으로 손상이 더 진행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매근해야 할
연골들이 깨져서 생긴 연골 손상이 정확한 진단명이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연골의 손상 상태를 무조건 그냥 퇴행성 관절염의 범주 안에 넣어버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이죠. 이는 마치 과거에는 환자분들이 왜 급사했는지 이유를 몰라서 돌연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돌연사의 범위가 매우 줄어들고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돌연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심근경색증입니다. 의사들이 모를 때에는 돌연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돌연이 사망하지 않도록 스텐트 수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연사를 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무릎을 포함한 관절들에 있어서 돌연사와 같이 취급받던 퇴행성 관절염은 그 원인이 연골 손상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이 연골 손상은 그것을 일으킬 만한 기계적인 손상 기전이 있어서 발생했던 것이죠. 무릎 연골을 담당한 의사들을 빼면 여전히 퇴행성 관절염의 범위를 넓혀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으로 의사들에게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명으로 사용되던 연골 손상 케이스를 따로 떼어서 회복시켜주는 치료술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손상을 단순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해하는 습관부터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무릎의 연골이 손상된 것이다. 그렇다면 내 무릎의 연골이 손상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냥 다리가 휘어서인가? 또 뛰어내리다가 다쳐서 그런 건가? 또 인대가 파열돼서 부분을 방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게 원인을 헤아리면서 병에 접근하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수술로 극복할 수 있는지 명확해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